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촌입니다. 자, 오늘은 행복한 주말. 자, 오늘도 아름다운 집을 여러분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이 아름답죠? 나쁘지 않습니다. 이 집은 현재 공매에 나와 있습니다. 공매. 경매 아니고 공매요. 압류재산 공매. 공매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압류재산 공매입니다. 압류재산 공매라고 하면 이제 체납, 세금 등을 체납해서 이제 압류를 하고 공매 절차를 통해서 이제 매각이 되는 그런 물건이에요. 공매의 경우 경매와 다르게 이렇게 온비드에서 온라인상에서 입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합니다. 경매도 언젠가는 경매법원에 가지 않고 온라인으로 하는 날이 올까요? 그런 날이 오긴 하겠죠. 이 사진을 보니까 공매 물건도 멋지고요. 이 동네 자체가 전원주택들이 아름답게 지어져 있는 마을입니다. 여기는 강원도 홍천이고요. 진입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진입을 하는데요. 진입도로는 콘크리트로 말끔하게 포장이 되어 있고 이 앞에 전망을 좀 보십시오. 와, 끝내줍니다. 들어오면 이렇게 공매 물건이 보이고요. 집 앞에 전망 좋습니다. 그냥 밭과 산, 제가 좋아하는 자연의 스타일이고 산이 많고 농지가 많지 않기 때문에 뭐 농약이나 개분 냄새도 그렇게 심하지 않은 환경이죠. 저는 이런 환경을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편이긴 합니다. 자, 집을 보시면은 집에 햇빛 비치는, 햇빛이 내리쬐는 모습을 좀 보십시오. 굉장히 양지 바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도로 보시면은 자, 건물이 바라보는 방향이 바로 이 방향. 거의 남향입니다. 거의 남향. 괜찮습니다. 괜찮긴요. 남향이면 진짜 좋은 겁니다. 특히 강원도에서는 웬만하면 남향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주차장의 모습입니다. 여기다가 차를 대시면 될 것 같은데 차는 한 대. 제가 보기에 두 대는 좀 힘들 것 같아요. 한 대 될 수 있을 것 같고 토지 경계가 대략 이 정도 됩니다. 여기 옆에 보이는 거는 옆집 농막인 것 같아요. 지도를 보면은 공매물권 토지가 딱 네모 반듯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남의 땅이죠. 여기 남의 땅 위에 농막. 요 옆에 땅 주인은 농막 생활을 하시는 것 같고요. 그 왼편에는 아직 집이 없고. 근데 여기도 전원주택 택지로 아마 분양이 됐기 때문에 집이 언젠가 들어오겠죠. 그런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자, 집을 바로 정면에서 바라본 모습. 집이 굉장히 넓어요. 좌우로 동서로 집이 넓고 지금 보시면은 검정색 철제 울타리 그 다음에 잔디 마당도 아주 깔끔하게 관리가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집 뒤에는 나무들이 있기 때문에 좀 안정감이 있고요. 전반적으로 굉장히 깔끔하고 심플한 편입니다. 마당에 이렇게 테이블도 갖다 놨고 수도가도 보이고요. 뭐 군더더기가 없다. 그렇게 느껴지는 집인 것 같아요. 건축물 대장을 보니까 이 집은 경량 철골 구조 샌드위치 판넬집입니다. 면적이 183제곱미터. 와, 이거 55.6평. 상당히 큽니다. 이 땅이 169평인데 아담한 땅에다가 집을 엄청 크게 졌네요. 이 사진으로 보면은 좀 아담해 보이는데 실제로는 집이 무지막지하게 크다는 거죠. 그것도 단층인데. 사용 승인은 2020년, 이제 5년, 4년. 거의 뭐 이 정도면 신축급이죠. 새 집이라고 보긴 좀 어렵지만 신축급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량 철골 구조인데 지금 외벽을 보면은 이렇게 벽돌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벽돌을 타일로 붙인 것 같지는 않고요. 아마도 벽돌을 쌓은 것 같습니다. 판넬에다가 벽돌을 붙여버리면은 무거워서 다 떨어지지 않을까요? 아마 그래서 저는 쌓았을 것 같은데 뭐 제가 이 분야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판넬집은 조금 호불호가 갈리는데 요즘에는 판넬집 짓는 거 보면은 판넬을 엄청 두꺼운 거를 씁니다. 현재 제가 사는 동네에도 집을 하나 짓고 있는데 이번에는 경량 철골 구조로 집을 짓고 있어요. 제가 가서 구경을 해보니까 판넬 두께가 어마어마해요. 최소 20cm는 넘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하니까 제가 보기엔 단열도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오히려 스티로폼 20cm면은 단열 성능이 굉장히 좋겠죠. 아무튼 이 집도 그런 집입니다. 밖에서 봤을 때는 벽돌을 쌓아놔서 판넬집 같지 않은데 이제 구조 자체는 경량 철골 구조 판넬집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집을 짓는데 돈이 어느 정도 들었을지 한번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냥 대략
추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등기 내용을 보니까 이 토지는 2019년에 구매를 했는데 당시 거래가액이 4,250만 원. 169평인데 4,250만 원이면은 나쁘지 않게 샀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시골에 땅을 막상 살려고 하면은 또 작은 땅도 구하기도 어렵고 또 싸게 파는 사람들이 없어요. 뭐 유튜브 댓글이나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야 시골 부동산 망했다 난리 났다 이런 말들을 사람들이 아무리 해도 파는 사람들은 급하지 않으면은 싸게 팔 생각이 없어. 근데 아무튼 제가 보기에는 뭐 이 정도면은 뭐 나쁘지 않게 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55평 정도 되는 경량 철골 쪽 집을 지었죠. 평당 얼마나 들었을까요? 뭐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제가 요즘에 동네에서 경량 철골로 집을 지은 분들한테 여쭤보니까 최소한 600만 원 정도는 든다고 뭐 하시더라고요. 그럼 좀 할인해서 한 평당 500만 원 잡아보겠습니다. 50평에 평당 500만 원이면은 2억 5천만 원입니다. 최소 건축비가 2억 5천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하는 게 저의 그냥 대략적인 추측인데 그럼 요 땅값이랑 포함하면 요 땅값을 포함하면 거진 3억 들었겠네요. 와 비싸네요 비싸. 그래서 여기 온비드에 들어와서 이 공매 물건을 보면은 현재 감정가가 3억 7천만 원. 와 비쌉니다 비싸. 자 현재 신건이에요 아직. 얘는 신건이기 때문에 3억 7천 비싼 감이 있죠. 아마도 유찰이 좀 될 겁니다. 그 유찰이 되면은 어느 정도로 가격이 떨어지는지 한번 여기 입찰 정보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밑으로 내려오면은 회차별 입찰 정보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1회차가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5월 26일부터 5월 28일까지 경매와 달리 공매는 매각 기일 하루만 입찰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기간을 정해서 기간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3일씩 기간 입찰을 하게 되는데 1회차가 이제 최저 입찰가가 3억 7천만 원이고 공매는 경매보다 빨라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유찰되면 쭉쭉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계속 유찰이 됐다. 그러면 7월 7일에는 얘가 이제 최저 입찰가가 1억 4,800만 원이 됩니다. 요 정도의 낙찰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마음에 드는 분들이 있으면 요 전에도 충분히 낙찰이 될 수도 있겠죠. 아직 좀 날짜가 남아서 압류재산 명세서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권리 분석을 할 수 없는데 나중에 또 기회가 된다면은 명세서 나오고 제가 한번 간단한 영상으로 분석을 해볼게요. 우선 여기 있는 내용만 살짝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임대차 정보가 있고 그다음에 등기사항 증명서 주요 정보가 있습니다. 여기 딱 보시면은 말소 기준 권리는 여기 근저당권 요게 이제 말소 기준 권리입니다. 1억 3천만 원짜리 근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고 자 그걸 어떻게 하냐 경매 같은 경우는 매각물건 명세서의 최선순위 설정이라고 말소 기준 권리를 딱 표시를 해줍니다. 근데 공매는 표시를 안 해줘요. 자 그럼 어떻게 따지냐 어렵지 않습니다. 저당, 근저당, 압류, 가압류, 담보가등기, 전세권, 그 다음에 경매 개시 결정 중에서 날짜가 제일 빠른 게 말소 기준 권리입니다. 여기 보면은 근저당하고 가압류밖에 없죠. 자 여기서 날짜 제일 빠른 거, 요거 근저당권, 얘가 날짜가 제일 빠릅니다. 얘가 말소 기준 권리고, 요 밑에 그 다음에 잡힌 권리들은 다 말소가 됩니다. 자 문제는 여기 전입 세대가 있는데 여기 전모 씨가 전입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공매 물건의 주인은 전모 씨가 아니에요. 성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분은 분명히 집주인은 아닌데 집주인이 아닌 다른 분이 여기 전입이 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분이 임차인인지 아닌지 뭐 지인인지 임대차가 있는지 무상임대차인지 아무것도 아직은 모릅니다. 나중에 요거 압류재산 명세서가 공매 일주일 전에 올라오거든요. 그때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다만 현재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 한번 추측을 해보자면 이 집이 이 건물이요 2020년 10월 14일 날 소유권 보존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출받은 거는 16일이 지난 10월 30일 날 근저당권 설정을 해주면서 대출을 받습니다. 16일 차이가 있는데 만약에 전모 씨가 요 사이에 전입을 했다면 요 사이에 그럼 근저당권보다 빠르게 전입을 했다면은 날짜상은 대항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압류재산 명세서가 나오면 그분이 요 전모 씨가 언제 전입했는지, 요 10월 30일보다 먼저 전입했는지 나중에 전입했는지 뭐 그 사항을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두 가지만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공매물건은 구성폴이라는 곳에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서울 양양 고속도로 동홍천 IC, 홍천 여기에 있습니다. 홍천 시내 여기 있고 동홍천 IC에서 멀지 않아요. 입지 제가 보기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도시만 좋아하시는 분들은 야 여기서 어떻게 사냐 하시겠지만 제가 봤을 때 평창에 사는 제가 봤을 때 홍천군 시내에서 멀지 않은 동홍천 IC 바로 옆에예요. 여기서 금방 진입할 수 있다. 뭐 이 정도면은 홍천 시내 다니기도 나쁘지 않은 괜찮은 입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는 엄청나게 자연이죠. 두 번째로 확인해야 될 게 요 도로입니다. 요 도로. 여기 미쓰고 부동산에서 보면은 바로 이 도로입니다. 이 도로. 공매물건 같은 경우에는 토지가 국유지 임야에 붙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국유지 임야가 뒷땅이에요. 뒷땅. 요 앞에 있는 현황도로가 지금 국유지가 아니라는 거죠. 국공유지가 아닙니다. 자, 여기 소유 구분을 보니까 공유인이 8명인 그런 마을길 진입 도로입니다. 아마도 여기다가 집 지은 분들이 조금씩 갖고 있는 그런 도로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 공매물건이 이 도로를 사용하는 첫 번째 집입니다. 요 뒤에 있는 분들이 뭐 자기도 지나가야 되는데 여기를 막겠습니까? 막을 수가 없죠. 제가 보기에는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요 뒤에 있는 이웃들과 잘 지낸다면 문제가 있겠습니까? 뭐 아니면 나중에 요 도로 지분을 일부 요 안에 있는 공유자들과 협의를 해서 인수하는 것도 뭐 이제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꼼꼼하게 확인하고 싶다 하는 분들은 이 집이 마음에 든다면 현장에도 가보시고 이웃분도 만나보시고 도로 관련해서도 문의해보시고 그런 식으로 돌다리도 두드려서 밟으면서 갈 수도 있겠죠. 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현재 3억 7천은 좀 부담스러운 가격인 것 같고요. 만약에 좀 유찰이 돼서 적당한 가격에 낙찰을 받을 수 있다면은 뭐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다만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나중에 압류재산 명세서 나오면은 전입되어 있는 전모 씨의 전입일자를 반드시 확인해서 낙찰자에게 대항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은 확인을 해야 됩니다. 나중에 그 압류재산 명세서가 나오면은 제가 이 영상의 댓글로 한번 간단하게 분석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시촌 어게인!